26절 해석함수의 보기들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처럼 유리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해석함수입니다. 즉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보통 특이점이라 하는데요. 이 함수의 특이점은 z=-1과 z=+- 루트 5i입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제한 나머지 복소평면상의 모든 점들을 다 정상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정상점에서 우리는 이 함수가 해석함수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이 함수의 도함수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언제나 해석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항상 해석함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어서 보기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복수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함수가 해석함수인지를 살펴보고요. 해석함수가 맞다면 F'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을 구해보겠습니다. 또한 F'도 해석함수인지를 확인해보고 만일 해석함수가 맞다면 역시 F2'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예문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실수부를 간단하게 U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sin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그리고 V는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가 해석함수가 되려면 일단 이 함수는 당연히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도 V도 다 같이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가 되고요.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코사인 X 그대로 있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Y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Y가 돼서 UX하고 VY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U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죠.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보릭 사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X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 그대로 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UX하고 VY가 같고 UY하고 마이너스 VX가 같으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코시리만의 방정식만 만족한다고 해서 해석함수라 말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UX, UY, VX, VY는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속인 함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FZ가 해석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코시리만의 방정식만 갖고 해석함수라 말하면 안 됩니다.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 것도 마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자, 이제 해석함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어서 해석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F'을 구할 수 있는데요. UX 플러스 I, VX를 이용해서 F'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UX는 여기 있어요. 코사인 X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I의 VX. 자, VX는 마이너스 앞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됐습니다. F'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 F'도 역시 해석함수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대문자 U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를 대문자 V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F'이 해석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Y가 되고요.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대로 있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이니까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VY를 계산해 보죠.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이제 UY죠. VY가 아니라 UY입니다. 자,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코사인 x가 있고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y를 y에 대해서 편미를 하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y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마이너스 그리고 vx랑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v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맞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y 맞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ux 이퀄 vy, uy 이퀄 마이너스 vx니까 그러므로 역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합니다. 이거 그대로 썼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ux하고 uy, vx, vy 이들 모두가 다 이 함수들은 연속함수들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f'z도 역시 해석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f2'z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f2'z는 자, 한 번 미분한 걸 다시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u를 x에 대해서 플러스 i, v를 x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제 u를 x에 대해서만 편미합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가 되고 그 다음에 v를 x에 대해서 편미하고 플러스 i예요. 플러스 i. 자, v를 x에 대해서만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씁시다. 그리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됐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냈습니다. 플러스 i에 코사인 x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인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그리고 플러스 i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구해졌는데요. 자, 얘네들은 앞에서 주어졌던 이 함수랑 비교해 보세요. fz의 모양하고 사인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y 그리고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와 같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fz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fz와 같네요. 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함수는 신, 코, 푸, 코신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삼각함수, 복수 삼각함수 사인 z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x 플러스 iy. 자, 이 함수를 전개한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개한 식이 바로 sin x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i 코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입니다. 자, 그래서 sin z가 이러같이 되고 결과적으로 f가 사인이니까 사인을 두 번 미분해 보세요.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하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신코프코신에서 앞쪽이 삼각함수가 나오면 복소 삼각함수 사인이고요. 신코프코신에서 앞쪽이 하이퍼보릭이고 뒤쪽이 삼각함수가 되면 그건 쌍곡선 사인 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기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문을 통해서 해석함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역 D 안에서 복수함수 fz가 해석함수이고 주어진 fz의 켤레 복수함수도 역시 해석함수였다면, 즉 f도 해석함수이고 f바도 해석함수였다면 그 영역 D 안에서 함수 f는 언제나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가정에 fz가 해석함수이고 켤레 복수함수도 해석함수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fz가 u 플러스 iv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 함수가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해석함수이므로 당연히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같아야 되고요.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vx, 자, 이 식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또한 문제의 가정에서 이 복수함수의 켤레 복소수예요.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 앞에 부를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되죠. 이 함수가 역시 문제에서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앞부분을 대문자 U로 표시를 하고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이 뒷부분을 대문자 V로 한다면 여전히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돼야 되니까 U x는 이퀄 vy가 돼야 되고 또한 uy는 이퀄 마이너스 vx가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ux는 대문자 u는 소문자 u와 같으니까 u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vy, 대문자 v는 마이너스 소문자 v예요. 얘를 y에 대해서 편묘한 것이 마이너스 vy와 같이 되죠. 그리고 u를 y에 대해서 편묘하면 u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x죠. v를 x에 대해서 편묘하면 소문자 v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vx가 됩니다. 자, 이것을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u하고 v,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나타내는 u하고 v는 1번식도 만족해야 되지만 2번식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한 끼리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ux가 vy하고도 같고 또한 마이너스 vy하고도 같으니까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어진 식은 vy하고 마이너스 vy하고 같다는 얘기는 vy가 결과적으로 0이라는 얘기잖아요. vy가 0이니까 ux가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좌변끼리 같이 놓고 보니까 넘겨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uy, 자, 이제 두 번째 식 uy가 마이너스 vx, uy가 플러스 vx예요.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이 놓고 풀면 또 vx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0이니까 uy도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편도함수들이 모두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함수 f가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도함수가 구해지죠. 도함수를 구해보면 ux 더하기 ivx잖아요. 그런데 ux가 0이고 그 다음에 vx도 0이었었으니까 도함수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역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 0이니까 당연히 fz는 상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C는 상수를 뜻하는 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f도 해석함수이고 f의 켤레복소수도 해석함수라면은 영역 안에서 주어진 복수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석함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을 보기 4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역 D에서 함수 f가 해석함수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z의 크기가 영역 D 전체에서 상수함수라면 f도 상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 보기 4번은 우리가 저 뒤에 가서 교재 제4장 적분편 맨 마지막 절을 공부할 때 최대 크기 원리를 이해할 때 이걸 활용을 할 것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이 f가 해석함수이고 자, 보기 4번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fz의 크기가 D 전체에서 상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수 C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fz의 크기가 D 전체에서 상수라 했으니까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여기서 z는 D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C가 0이면 fz의 크기가 0이란 얘기고 자, 그러면 이거이므로 당연히 이 복수함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z가 상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C가 아예 0이었다면 fz가 영역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상수값으로 나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C가 0이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두 식이 같으니까 제곱을 해도 같죠. fz의 크기의 제곱은 상수 C의 제곱인데 C가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이 값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의 곱과 같잖아요. 자, 그래서 좌변은 다시 쓰면 이와 같이 되고 자, 이 값은 C의 제곱이고 C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변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FZ도 0이 아니군요. 왜냐하면 FZ가 0이면 켈레복소스도 0이 될 텐데 얘가 0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FZ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C가 0이면 FZ가 0이었지만 보다시피 지금 C가 0이 아니었으면 일단 FZ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FZ 켈레복소스는 FZ분의 C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요. 상수함수, 여기는 이제 분모가 절대 0이 될 리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미 해석함수라는 것을 문제에서 가져을 했거든요. 다항함수는 아예 해석함수였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함수고요. 영역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상수는 당연히 전 해석함수거든요.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적이니까 해석함수분의 해석함수 전체가 해석함수가 돼요. 그래서 FZ는 당연히 해석함수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기 3번에서 이거 증명했잖아요. F가 해석함수이고 F의 켈레복소수도 해석함수라면은 그러면 그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보기 3번에서 증명했잖아요. 문제의 가정에서 F가 이미 해석함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F의 켈레복소수도 해석함수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방금 전에 증명했던 보기 3번의 결과로부터 그럼 FZ는 0이 아닌 어떤 상수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C가 0이라도 상수함수가 되고요. C가 0이 아니었을지라도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나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어진 복수함수는 항상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27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